안녕하십니까. 부부관계는 안녕하신가요? 예, 오늘 그 시간으로 또 성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또 사례를 주신 분이 성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취업을 해서 제가 취업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독에 감염되었다고 결과지에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우리 부부는 10년째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오는 날을 어긴 적도 없고 저도 주말이면 아이들과 아빠 맞을 준비를 하고 휴일마다 가족끼리 가까운 데 가서 바람도 쐬고 맛난 것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이네요. 주말 부부지만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네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주변에서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은, 뭐 그리 나쁘지 않은 보다 좀 좋은 사람인가 봐요. 평판이 되게 좋은 사람, 성실하고, 예. 나쁘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매독이라뇨? 매독은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성병으로 알고 있는데 저 아니면 남편이 복균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남편 외에 성관계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얼마 전 건강검진에도 이상이 없었었고 그리고 남편과도 한동안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잠자리를 한 기억이 없는 그때가 좀 얼마 동안은 좀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집에 와서 밥 먹고 즐기고 남편도 성실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뭔가 잘못되었으리라 하면서 다른 경로로 혹시 감염된 것은 아닌지 또 의사 선생님께 여쭤도 봤대요. 일단 뭐 매독에 걸렸다 하니까 병원에서는 일단 항생제를 맞아라 처방 받으세요 해서 일단 저는 3번에 걸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어요. 1주 간격으로.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죠. 성병이란 것이 혼자만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머 병원에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주사를 일단 맞았어. 3번 맞아라 해서 주사 맞았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여태 볼 수 없었던 과잉 반응을 하며 저를 굉장히 문란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설까지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말로 아내에게 이제 막 퍼부었던 그런 상황이 주어졌네요. 그날 이후로 관계는 좀 소원해졌고 이제 남편이 나를 의심하는 상황, 저를 의심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보고 그랬다 하니까 내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네가 매독이 걸리지 않았냐라고 이제 일방적인 어떤 비판, 비방 막 이런 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실제로 나는 애들을 양육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도대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10년 몇 살이죠? 20년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믿고 서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 신뢰가 다 깨진 거죠. 근데 충분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정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헤어진다 이건 아니고 근데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 부부가 또 이 매독으로 인해서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매독은 무엇이며 좀 이제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질문지 나와 있네요. 매독이라는 성병을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계실까요? 아니 이게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 명. 근데 이제 잘 모르죠, 우리들은. 근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남편도 가서 검사를 해야죠. 당연히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에 분란이 일어날 게 없죠. 검사를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되죠,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혼을 내줘야지.
이제 그런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너지. 이거 남편은 나는 아닌데 너지잖아요, 지금.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말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이제 당연히 나니까 내가 아는 거죠. 근데 남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거기서 딴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은 안 했지만 잠재적으로, 당신이 그래 먼저 복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남편 또한 입장에서 나도 여기서 성실하게 일하고 아무 일 없었거든. 근데 너가 매독균에 걸렸다 하니 이거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 그 믿을 수 없고. 당신은 물론 성실히 뭐 자녀 키우고 이런 건 고맙지만 이런 일은 뭐 이렇게 이제 서로 탓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감염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매독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성병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 성인성 질환, 그러니까 성인성 질환 또는 성매개 감염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져요. 그래서 성인성 질환이란 말 성적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제 감염되는 병인데, 이게 지금 매독처럼 세균성이 있고요. 그다음 바이러스형, 세균형, 바이러스형. 그다음에 뭐 곰팡이가 또 전달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면발이나 옴같이 또 이렇게 기생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병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이즈, 쉽게 얘기하면 에이즈, 매독 이렇게 있는데, 에이즈는 바이러스형이에요. 그리고 매독은 세균형이에요. 바이러스형은 연구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면 또 올라오고, 피곤하면 또 올라오고, 면역력 떨어지면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완전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고 나약하고 연세가 많으시고 하면 또 코로나균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는 이제 그런 거고, 세균은 그냥 항생제, 뭐 페니실린 처방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이건 완치가 되는 성병. 그다음에 그다음 곰팡이류 이런 것도 이제 치료가 되고요. 뭐 옴이나 뭐 사면발이 이런 거는 일단 열탕 또는 뭐 자외선 이래갖고 침구 깨끗이 이러면 또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계속 발발될 수 있는 게 에이즈와 헤르페스 들어보셨나요? 물집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성기나 입술 같은 데 이제 물집 생기는 거. 이런 물집 생긴 상태로 뭐 키스를 한다든가 하면 또 감염될 수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입술에 우리가 물집 생겨도 또 나아지잖아요. 나아졌다가 피곤하면 또 올라와요. 이 입술 잘 부르트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입술에 있는 헤르페스와 성기에 있는 헤르페스는 또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성기에도 물집이 생기는 경우, 그건 이제 헤르페스거든요. 이 매독은 사실 에이즈도 그렇고요. 보균 기간이 굉장히 긴 성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막 애취하면 드러나잖아요. 아이고 감기약 먹어야 되겠네 이래 되잖아요. 근데 매독하고 뭐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탁 드러나지 않아요. 모르죠. 내 안에 어떤 균이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성관계 했는데 이거 혹시 성병 걸렸을까? 검사해봐야지. 이러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발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 그래도 매독이 좀 드러날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뒤, 뭐 길게는 90일 뒤에도 말하자면은 궤양 같은 게 좀 생기는데, 이 궤양이 우리 보통 궤양 생기면 가렵든지 아프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 매독 궤양은 가렵거나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딱딱해요. 그냥 궤양인데 만지면 약간 딱딱한 느낌. 그게 이제 성기 주변이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막 득지득지 이렇게 나면 또 알 텐데, 그냥 궤양 살짝 생긴 또 아프지도 않고 이거 뭐지라고 했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일단 무증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매독균을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복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복균을 하고 있어서 검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병하면 내 몸에 있는 세균 다를 거고 상대방 몸에 세균이 다 있어요. 서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세균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부부는 성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 이제 서로 세균에 대한 익숙해져 가는 과정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성병이라 하는 것은 문란한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다음 동성 간에 또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구강이나 뭐 오랄 섹스를 하든지 뭐 항문 섹스를 하든지 이랬을 때 출혈이 있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많이 감염된다고 이제 흔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거. 그래서 자꾸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게 에이즈가 막 늘어날까 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성병의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로로. 근데 이제 이 매독의 감염 경로는 또 어떻게 될까? 에이즈는 사실 수혈에 의해서도 감염이 되잖아요.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진짜 뭐 침반을 썼던가 안 쓰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정액이나 뭐 이제 체액이죠. 체액이나 뭐 혈액으로 이제 감염되는 것들인데, 이 매독도 마찬가지로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뭐 감염될 일은 거의 없다요, 거의. 근데 혹 성접촉 없이 매독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어요. 그건 이제 풍토병이라 하는데, 우리 이런 데 말고 뭐 다른 나라의 그 특이한 풍토병처럼 그것도 이제 매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독이 성접촉하지 않고 비성접촉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독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뭐 스피로헤타과에 속하는 세균이래요. 뭐 이름이 어렵죠. 트레포네마 팔리둠균에 의해 발생한다지 뭐 우리 보통 매독균이라 그래요. 그냥 매독균. 그리고 이제 이런 균들이 사실 직접적인 성관계 제일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이 매독균은 보균하고 있어도 검사하지 않으면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병원 임신할 때 아마 매독 검사를 했을 거예요. 왜냐, 모체가, 어머니가 매독균을 보균하고 있으면 태아에게는 바로 직통으로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아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매독균을 보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가 없어도 그래 보균하고 태어난 아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매독균에 감염이 되면 약간의 외양상에 이제 그 아이들이 좀 다르게 태어날 수 있어요. 뭐 언청이라든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아의 그 모체에서 그렇게 선천적으로 보균을 그 매독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성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뭐 특별히 감염 경로는 뭐 있을까요? 이제 그런 비성접촉, 그거는 향토병이라 해서 이제 비접촉적으로 생기는 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성병 하면은 그냥 뭐 기수를 정하지 않는데, 요 성병은 또 암기수 정하듯이 1기, 2기, 그 다음에 잠복기, 3기 이렇게 이제 정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기, 2기, 3기, 이 1기, 2기까지는 거의 무증상, 표가 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2기가 돼서도 이 무증상이라는 게 약간 흔적이 드러나도 아프지 않다라는 게 되게 문제가 있겠죠. 아프면 병원 갈 텐데.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또 지나가요. 왜냐하면 얘가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죠. 1기 때도 그냥 뾰룩지처럼 약간 그 궤양이, 딱딱한 궤양이 생겼다가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괜찮아 되죠. 그게 매독균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괜찮아. 이거 생겼는데 없어졌네. 뭐 이 정도죠. 그리고 2기 가서 좀 더 반점이 생기고 하는데, 이 또한 별로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뭐 생겼다가 또 얘가 또 자연 치유가 돼버리네요.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가면 사실 직장 그 건강검진이 있어요. 전체 건강검진 말고 뭐 사실 이런 성병이 있나 없나. 그 직장마다 이제 특성이 있겠지만은 뭐 검사하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또 그전에도 검사를 했는데 그때 또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다니까 이게 참 뜬금없는 거는 맞죠. 제가 생각해도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보균을 했다면 그전에 검사했을 때도 뭐 양성 반응이 좀 나왔다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뜬금없고,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봤겠죠. 다른 데로 감염되는 경로가 없는지.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은 딱 그런 거는 크게, 이 매독균은 외부에서 뭐 손잡고 먹고 뭐 뽀뽀 이런 걸로는 전혀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이에요. 자, 매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셨을까요? 그래서 뭐 성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괜찮아요. 뭐 우리 1대1로 우리 항상 좋은 사람은 괜찮은데 혹시 이제 뭐 다른 분과 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서 또 뭐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러면 또 이상 증세가 안 오더라도 검사를 한번 좀 해보면 좋긴 한데 뭐 이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겠어요. 그래서 다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 성병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성병에 걸린 거 몰라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이 부부의 이 가정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부는 뭐 주말 부부이지만 또 행복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병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면 뭐 연휴 때와 똑같이 예, 그런 뭐 원만한 부부였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매독에 대한 거를 서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또 이게 그러니까. 3기라든가 또 이게 4기 이렇게 되면 정말 그때는 더 건강상으로나 네. 더 큰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몰랐다면 그냥 예, 기존의 그런 관계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기, 2기에서 3기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되게 위험한 상태로 가기까지는 한 4명 중에 1명꼴로 드러난다 하거든요. 이것도 확률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면 이제 뭐 또 안 드러날 수 있어요. 평생까지. 평생 동안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또 그 4명 중에 1명이면 그것 또한 되게 위험한 일이고 한데 사실 성병 때문에 이 행복한 가정이 막 이상하게 된다? 좀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여전히 그냥 서로 믿고 지금도 계속 믿는 상황이니까 서로 믿으면서 뭐 그렇게 잘 지내고 또 아마 평생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알았으니 일단은 또 이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죠. 알았으니 몰랐다면 참 좋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드러난 사실이니까 또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부의 문제도 병이 지금 이제 매독이 걸렸다는 게 일반 뭐 감기하고 또는 뭐 다른 뭐 어떤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이 성병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성병이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서로 지금 서로 의심하는 이 과정에 있다 보니 되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터놓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일단 이제 병원에는 남편도 가야 되죠. 무조건 가서 똑같이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야 돼요. 시킨 대로 뭐 페니실린 주사 맞고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이후에 근데 이후에 했는지는 그거는 말을 안 해갖고 모르겠네요. 안 하셨는지 진짜 모르겠네. 왜냐면은 지금 소원한 관계 속에 있어서 말을 이제 소통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죠. 저 일로 내가 굉장히 나를 비난하고 문란한 여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주말 부부니까 뭐 일주일 한 번 오면 이제 놀러도 안 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삐침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 데는 했겠죠. 이거는 같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돼라고 분명히 아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했죠. 왜? 부부니까 우리가 같이 잠을 자니까 내가 걸렸던 너가 뭐 당신이 걸렸던 내가 걸렸던 일단 이거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를 해야 돼라고는 말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치료를 했는지 아닌지 내가 같이 동반해서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소원한 관계 속에서 했다 안 했다 말을 안 해서 모르는 상태래요. 지금 아마 받았겠죠. 그죠? 치료는 받으셨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병이 지금은 그 문제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신뢰관계죠. 신뢰. 부부간의 신뢰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 20년, 30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 하나 문제가 저렇게 감정이 격하게 돌출되고 진짜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이때까지 살았던 그 신뢰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잠재적으로 아내도 남편도 서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왜 그렇지? 나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나는 아무 일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되지? 한번 알아보자. 선생님께 가서 다시 여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러면 또 진짜 꼭이 성관계 아니라도 감염 진짜 막 아주 특이하게 또 올 수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정말 직접 매독균에 그러니까 아까 발진이나 아프진 않지만 그 상처가 있을 때 직접 또 이러면 감염 나도 상처가 있는 손으로 뭐 여기를 스쳤다 이러면은 일단 감염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감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로도 거의 없겠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같이 상의하고 토의해서 말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화를 내고 너 이상한 사람이야. 너 딴짓했지. 라고 보는 시선은 굉장히 신뢰가 부부간에 그만큼 신뢰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신뢰를 좀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로 소통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대화도 많이 못했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서로 모르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내 남자가 본 건 아닌데 꿈에 근데 이제 그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대요. 그냥 그 타지에 있는 남편이 꿈속에서 이제 다른 여성분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약간의 내가 내 남편은 성실하다 그랬잖아요. 성실하고 가정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또 잠재적으로 약간의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여성을 만났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약간의 의심 또 남편이 멋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이러니까 주변에서 또 어쩌면 남편은 아닌데 주변에서 또 이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꿈속에도 좀 드러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랬다니까 이제 아내는 너 때문이야. 내가 꿈에서 봤더니 너 다른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남편은 어쩌면 잘은 몰라요. 적반하장일까요? 자기가 그래놓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너지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까 저기 과잉 반응을 보였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나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거. 보통 그러면 내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성실하게 잘 있고 어떤 성관계도 아내하고만 했다 이러면 이상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 이상해.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없었고 당신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그 소리 듣자마자 딱 반색을 하면서 너 이상한 여자야. 너 딴짓했지. 라고 나왔을 때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남편이 뭐 찔리는 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소통이 좀 필요하다. 설령 그랬다 해도 이게 영구적으로 갖고 가는 병은 아니잖아요. 죽는 병도 아니고요. 완치되는 병이니까 문제없이 소통하고 우리 잘 치료하고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령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구나. 근데 사실요 제가 아는 주변에 그 부부가 이제 제가 동생뻘 되는 사람이에요. 여성병원에 이제 유방인가 뭐 이상이 있어서 여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검진받고 있는 중인데 매독이 나왔어요. 진짜로 매독이 걸렸다고 처방이 나온 거예요. 뭐지? 거기는 이제 남편이 같이 여보 나 매독이래 이제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막 와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남편은 막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매독이 왜 걸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그 이제 상담받고 치료받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부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민감하게 막 하지는 않고 이거 이상하다. 왜 그래? 왜 부부 같이 있는데 늘 아는데 이런 게 왜 나와? 이거 이상하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부의 케이스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부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불신이 좀 있어서 또 그러지 않나. 실질적으로 누가 복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내가 복균을 했든지 남편이 복균을 했든지 일단 균은 치료를 해야 되니까 두 사람 다 뭐 이거는 완벽 치료가 된다 했잖아요. 한번 치료하면 또 괜찮으니까 잘 남편에게도 치료를 주사를 맞았는지 물어보고 안 맞았으면 지금이라도 맞아서 치료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맞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부부에게 아마 우리가 쭉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부부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의심할 부분도 있고 뭐 불신일 때도 있고 뭐 화도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싶은 그 사소한 일, 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로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아까 보니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했으니까 굉장히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봐요. 자,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부부에게 무슨 말을 좀 해주고 또 무엇이 필요할지. 예. 그냥 원만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병원에 두 분이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이제 같이 가서 치료, 이제 아내는 일단 주사를 맞았으니까 남편에게 좀 소원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또 해결이 가야지 뭐 계속 그렇게 냉랭하게 뭐 주말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냉랭한 관계. 아이들도 이상할 거고 매주 뭐 나가서 외식하고 뭐 산보하던 게 없어지면 아이들도 이상하니까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할 건데 치료 일단 같이 치료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치료를 받고 뭐 진짜 죽는 병 아니니까 완벽하게 치료해서 또 다시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편의 일상 뭐 그런 것도 그렇지 않다고 좀 신뢰를 충분히 주고 아내 또한 믿어주는 마음, 서로 이제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 좀 구축하는 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구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도 풀고 뭐 또 뭐 누가 이 균이 누가 있나 없나의 문제는 사실 이제 치료받으면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 예전처럼 부드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원래대로 하려고 뭐 하면 또 이 가정은 충분히 제대로 잘 돌아갈 것 같기는 해요. 우리 남편분도 사실 굳이 그런 성관계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개인 위생이 좀 덜 미쳐서 말하자면은 누군가 복균하고 있는 사람의 뭘 스쳤는데 또 뭐 내 성기를 진짜 뭐 만졌다? 뭐 이런 경우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둘 다 결백하고 딴 사람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런 일이 드러났다 했을 때는 그런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일어나진 않을까. 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원래 매독은 그렇게 감염되는 건 아니라고는 말씀하셔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단지 매독균이 습한 곳에서는 감염이 쉽다는 거죠. 습할 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항상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개인위생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 내가 성병검사, 매독검사를 할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전혀 제가 또는 다른 사람이 문란한 성생활이 아니고 건강한 성생활 속에 가서 했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치로 뭐 그러니까 약간의 복용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감염됐냐? 매독이냐? 아니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는데도 보니까 이제 그 특이적 검사 또 비특이적 검사 이런 검사가 좀 이렇게 특이적 검사 5가지 뭐 이렇게 검사하는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좋죠. 근데 특이적 검사에서 만약에 비특이적 이제 정상 소견 매독 감염 안 됐습니다라고 나올 때가 특이적 검사에서 모dom석 그러니까 그 특이적 검사, 비특이적 검사 뭐 이런 크게는 2종류. 그 다음에 특이적 검사에서 또 소소하게 한 5가지 종류. 막 영어로 막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막 그런 매독균에 대해서 또는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검사를 이제 하나 더 한다는 거죠. 거기서 뭐 아무렇지 않아요. 나오면 매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검사 혈액 검사를 딱 했는데 양성 나왔어. 어머 뭐 매독이야? 그러면 다시 검사를 이제 비특이적 검사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비특이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특이적 검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응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의 검사 했을 때 나왔더라도 정말 특이적 검사를 따로 해봐서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매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보통 보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관계를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 특이적 검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그 동생뻘 되는 그 친구도 나왔다고요. 근데 다른 검사를 했을 때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그냥 나왔다 하면 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지켜주겠어. 그냥 뭐 다 검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드러났다 혈액 검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페니실린 주사 맞으세요. 괜찮아요 이거죠. 그래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분도 다시 또 특이적 검사를 뭐 비특이적 검사 둘 다를 했다면 해서 정말 그런지를 봤다면 아닐 수도 있죠. 둘 다 깨끗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에 의사 선생님이 그냥 나왔네요. 주사 맞으세요. 이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안전하죠, 사실은. 뭐 안전할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는 내 몸에 대해서 주사를 맞음으로써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남편하고 서로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얘기해서 맞아, 우리 다시 검사해보자 라고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병이라는 게 사실 이미지가 되게 안 좋죠. 보통 우리가 뭐 성병 가면 일단 문란하다가 먼저 떠오르는 거. 막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염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에이즈 환자하고 옆에 있어도 밥 먹어도 같이 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 가까이 하면 안 돼. 사실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면역이 결핍되는 거. 그래서 이분들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지만 안 죽죠. 약을 먹고 그냥 우리 바이러스 약 계속 먹어요. 일어나면 발병되면 또 약 먹고 약으로 생명을 유지하죠. 그래서 단지 에이즈 환자들은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약을 오랫동안 많이 먹어야 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곤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 곤지름은 이제 사마귀, 우리 보통 성기 사마귀라고 하는데 콘딜로마라고도 하고요. 얘는 또 이제 성기 주변에 올록볼록 브로콜리처럼 이렇게 또 막 사마귀가 생기는 거. 이것도 레이저로 치료하고 이제 뭐 일단 보이는 것을 레이저로 치료하고 하는데 좀 힘들면 또 드러나겠죠. 그래서 요즘 TV에 그 선전에 광고를 해요. 남성들도 성병 예방주사인데 우리 자궁 경부암 예방주사 초등학교 6학년 되면 맞는 HIV 그 주사가 있어요. 그거 맞으면은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맞으면 아이들이 일단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거든요. 그거를 남성들에도 맞는데 그 주사가 콘딜로마를 예방하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20대, 30대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고 왕성할 때 그런 주사를 맞고 물론 한 파트너에게만 관계를 가지겠지만
내가 이전에 또 어떤 그건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제 주사를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 주사 자녀들 뭐 여학생들을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의무적으로 맞게 했어요. 워낙 이 자궁 경부암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방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단은 맞히는 경우가, 남성은 돈을 내고 이제 맞아야 되죠, 자비로. 그렇지만 맞지만 일단 나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좀 주사를 많이 맞으라고 요즘 광고도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성병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뭐 걸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 지금 노인 성병이 되게 또 많이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혼자 된 분들,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나가서 어떤 공간에 깨끗함도 없고, 그러니까 청결하지 않은 곳에, 왜 돈이 없으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간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다 개인 위생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매독에 걸리는 확률이 노인층에서 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청소년들은 사실 매독은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나 들어봤던 일, 뭐 그런 거지. 요즘은 사실 흔하게 막 드러나진 않고요. 그 하나의 이제 얘기로 꽝꽝꽝꽝 베토벤의 어머니가 매독에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되게 많이 낳았죠. 그 자녀들이, 왜 베토벤 형제들이 사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베토벤이 귀가 청각장애잖아요. 매독에 감염된 거죠. 그러니까 매독에 감염된 자녀들은 어떠한 것으로도 신체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을 수 있고, 시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 언청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태내에서 감염이 돼서 나올 때. 근데 이 베토벤의 어머니가, 저도 이제 그 일화 이거 책에서 읽어서 아는데요. 사실 그 자녀들이 다 이렇게 7명인가? 태어났는데, 감염돼서 태어난 친구, 시각장애도 있고, 이 장애가 발생한 자녀들도 있는데, 베토벤을 임신한 거예요. 그때 또 검사하니까 매독인 거예요. 베토벤은 임신애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왜냐하면 위에 형제들도 장애가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고민이 되겠죠. 지금 나 또 매독에 걸렸다 하니, 이거를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베토벤의 어머니는 생명이니까 라고 탄생을 시켰더니 우리가 그 훌륭한 운명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선택도 또 훌륭했어요. 그죠? 이렇게 매독이라는 성병이 되게 사실 위험하죠. 태아에게 그대로 감염돼서 뭐 장애를 불러온 다음에 이거 굉장히 평생을 또 아파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병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사실 매독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요. 뭐 에이즈,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에이즈. 그렇지만 뭐 콘딜로마 같이 사마귀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헤르페스. 뭐 되게 많은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임질. 보통 이제 여성 성기에 뭐 곰팡이균 같은 거 있어요. 하얗게 막 끼어서 가렵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성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다른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 일단 내 몸에 이제 균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곰팡이균. 그러니까 이게 다 청결치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성기를 깨끗이 해주자라는 얘기도 이제 그렇고요. 손이든지 성기든지 개인 위생을 일단 철저히 해주고, 또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뭐 관계를 가지는 거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부부 간의 신뢰를 가지고 충분히 또 성관계를 멋있게 재밌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동반해서 두 사람이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매독 같은 경우는 사실 페니실린 한 주에 한 번씩 맞으라면 뭐 귀찮지만 가서 맞지만, 어떤 때는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병에서는. 그럼 이거 일주일 드세요. 한 달 드세요. 근데 정세가 한 3일 먹었더니 가렵지 않아. 괜찮아.
이래 되면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병은 사실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그대로 다 약을 먹고 복용하고 다시 또 검사해 봐서 괜찮은지 확인이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또 초등학생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런 주사를 맞히는 것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 건강한 만남을 가지도록 일단 다수가 아닌 건강한 만남을 가지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또 이런 병. 그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콘돔을 사용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손을 청결히 하고 콘돔은 사실 성병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예요. 값싸고 휴대하기 좋고 필수품으로 그냥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있다고 너 성관계 해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수품으로 내 몸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이니까 어떤 경우가 주어지면 콘돔 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부부 성관계는 일단 신뢰 관계로 충분히 돈독히 해서 뭐 잘 지내고 저 부부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치료 잘 받고 또 이런 문제 아마 뭐 조사도 많이 해보고 할 거예요. 요즘 워낙 정보가 뛰어나니까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봤을 거고 뭐 문의도 해봤을 거고 그런 관계 다 흡수해서 일단 부부관계 워낙에 좋았던 행복한 가정이었으니까 약간의 주춤할 수 있는 계기는 주어졌지만 다시 이 계기로 더 또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 아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부부에게 또 좋은 도움이 좀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소원했던 부부관계 더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